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또 글을 올리셨네요. 동치미. 와, 직접 키우셔가지고 하셨네요, 그죠? 아, 겨울엔 역시 동치미죠, 그죠? 오, 무청도 이렇게 말려서 시래기. 이 무청 말릴 때는 씻어서 그냥 말리는 건가요? 삶아서 말리는 게 아니고? 저는 요리를 못 해가지고. 한 분, 두 분, 세 분. 아직 얼마 안 들어오셨다, 그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면논방 재질을 사용해서 방수와 결로 방지, 탁월함. 탁월함이죠, 탁월함. 이 글을 쓰고 나서는 오타도 잘 보셔야 돼요. 넓은 베드 3개 있고요. 문 열고 들어오는 어린 친구들은 열이면 열, 100이면 100. T7으로 뛰어가든 걸어서 가든. 아이들 시선은 T7이란 걸. 띄어쓰기랑 그 오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글이라서 띄어쓰기랑 오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타나 띄어쓰기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한글 있죠? 한글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글을 메모장에 이렇게 막 써놓고도 편하게 이제 메모장에 쓰고 나서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한글 프로그램을 열면은 한글에서 기본적인 띄어쓰기랑 오타를 분석을 해주지 않아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여기 이제 빨간 줄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죠? 빨간 줄 써져 있는 거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가 엄청 왔고 아이들 셋은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면 되죠. 제스키를 키고 아니고 켜고 술을 한 잔을 또 띄어쓰기가 2번 됐네요. 기울이는 띄우고 장면이 나름 아이 낳고 또 다른 아이 낳고 또 다른 장면이 뭐였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술 한 잔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타를 한글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오타를 낼 수도 있고 띄어쓰기의 실수도 되게 많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것까지 해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글을 쓰려면 블로그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쓰고 나서 한 번은 쭉 봐야 됩니다. 너무 내가 글을 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을 계속 수정을 하면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올리자마자 수정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글을 수정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화 스토리 시티 시리즈 신화 플러스 10 트레일러가 빠졌죠 또.
정경수 선생님 안 들어가 계시는데 혼자 T 시리즈 T7 했을 때 제일 많이 검색을 할 것 같은데요. 텐트레일러 T7 이랬을 때 떠야 되죠, 지금? 네, 제목을 텐트레일러 T7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런 홍보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시지? 뭐가 바뀌었다, 그죠? 이 누구시죠?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어제 좀 다른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지금 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밑에 배경으로 바꾸셨거든요. 네, 배경으로 바꾸셨는데 예. 타이틀이 높이를 안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글이랑 섞여서 보이는 거예요. 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관리자로 들어가서 관리로 들어가서요. 예, 꾸미기 예. 그다음에 세부 디자인 설정 타이틀 꾸미기 있네요. 타이틀 꾸미기 타이틀 꾸미기로 들어가시면은 타이틀 꾸미기. 네. 지금 배경을 직접 등록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타이틀에 가시면 영역의 높이가 있거든요. 예. 영역의 높이를 좀 넓혀 보세요. 꾸미기. 그거를 줄이고 높이고에 따라서 틀려 보이죠. 그죠? 타이틀에 가서 제 타이틀 아예 없애는데요. 막 325. 타이틀 높이를 영역 높이를 한번 바꿔보세요. 없다고 해놓은 것 같은데요. 타이틀을 네, 없다고 해놓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배경을 크게 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 타이틀 높이는 높여주셔야 돼요. 아, 그럼 자기 관리 가서 꾸미기 설정.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예, 꾸미기 설정에 타이틀 메뉴가 없으신가요? 예, 제가 지워놨어요. 그러면은 레이아웃 변경으로 가셔야 돼요. 레이아웃, 예. 여기서 타이틀 체크를 해주시고요. 타이틀 체크했어요. 체크하면 제일 위에 있나요? 타이틀이? 메뉴, 그게, 이 위에서는 메뉴 메뉴 위에. 형태 다음에 타이틀이 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되셨으면 됐고, 다시 예, 밑에 보시면은 세부 디자인 설정 있죠? 네, 세부 디자인 설정 누르시고, 예, 확인 눌렀고, 그다음에 여기 리모컨 나온 데서 타이틀 눌러보세요. 타이틀, 예. 그리고 영역 높이 한번 바꿔보세요. 요거를 요 발을 지우려다가 이상해져가지고요. 요 발을 못 지울 수 있나요? 발? 요 여기, 알록달록한 거. 예. 바가 어떤 알록달록한 게 있지? 전에 이름이 있었던 게, 네. 그게 요거랑 안 어울려가지고 지웠거든요. 요거. 네, 네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볼게요. 네, 그러면 블로그에 네, 잠깐만요. 제목을 지금 예. 표시로 돼 있나요? 표시? 블로그 제목, 지금 지워놨어요. 네. 지워주시면은 이게 지워질 거예요. 예, 글자는 지워지는데 이 예, 모양이 남아있으려나? 잠시만요. 예, 남아있어, 계속. 높이면은. 지금 적용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적용해볼게요.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조금씩 보여요. 그래도 여기 예, 타이틀 이미지가 보이시는 거죠? 예, 그림이? 예, 네. 이 막대기가. 그러면은 이 스킨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타이틀의 스타일이 지금 없음으로 돼 있어요. 타이틀의 컬러를 예, 컬러 가보세요. 컬러. 콜라, 디자인 예. 컬러. 예, 여기 없음 있죠. 없음.
예. S 요걸로 선택을 하시고 입력해 보세요. 색상 값이 올바르지 않대요. 없음으로 입력. 적용을 해볼까요, 그냥?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괜찮아요. 자, 다시. 잠깐만 다시. 그래도 지금 타이틀 높이는 높여 주셔야 돼요. 아, 예. 타이틀 높이겠습니다. 높이 영역 높이를 좀 더 벌려 주세요. 여기. 네. 아, 좀 낫네요. 아니 더 내려가야 되는데 한참 더 넓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 정도. 됐다. 됐네요. 근데 요 옆에 이게 너무 글자가 다 흰색이라서 안 보이거든요. 아, 이 글자 제가 여기 글자가 지금 흰색이에요. 예, 글자 색. 프로필 쪽, 예, 프로필 쪽도 디자인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네, 프로필 이쪽, 네. 프로필 쪽. 내용 색을 이제 색깔을 그 까만 걸로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체크 예. 한번 다 해서 바꿔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그래도 막 이렇게 꾸미고 계시네요.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다, 그죠? 아니, 아, 조금 더 올라가도 돼요. 네. 또 글도 열심히 쓰셨네요. 그거 뭐지? 그 알려주신 게 제목을 해야지 올라가는데 제목 계속 안 해가지고 안 올라가가지고 어떤 글 올릴 때 제목? 그 글을 만들려면은 네, 제목을 정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인지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제목 안 해도 계속 올리려 했다가 지난번에 많이 막 고민했다 알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거 볼게요. 네. 유튜브 홍보 하시고 계시네요. 기타 앱으로 만드신 거 올리셨네요. 글 길이를 좀 길게 하셔야 되겠죠? 유튜브 홍보라고 쳐볼까요? 하여튼 이제 유튜브 홍보길에도 이런 식으로 쭉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왜 유튜브를 만들게 됐고, 지금 어떤 수업을 들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유튜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 주소는 뭐다. 이제 이렇게 글을 좀 써주시면 좋겠죠? 그냥 유튜브만 딱 올리는 것보다. 지금 이제 연습 삼아 올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글을 조금 더 채워보시죠. 그래서 글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해서 늘려가셔야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두세 줄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쓰다 보면은 이제 좀 훈련이 돼가지고 길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으시네요. 무토님은. 다음에 학업, 직업, 일상. 이때도 이것도 그대로고 2020년. 글쓰기 훈련이 계속 돼야 됩니다. 윤수학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잘 꾸며놓고 좀 활용을 하시지 아쉽네요. 자, 먼들공주님도 똑같고 글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신남엄님도 올려주지를 않으셨네요. 완전 옛날 오래됐다 그죠? 2016년이면 이런 블로그 다시 키워도 잘 살아납니다. 오래된 블로그들 더 좋아요. 오늘 주로구 컬러링북 네네네네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 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관리자에서 글자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그렇죠? 기본 에디터 설정에서 글자 크기와 서체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었죠. 15 이상은 돼야지 잘 보이지 않을까요?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세요. 색칠 엄청 잘하셨네. 움짤도 만드셨어요. 엄청 빠르게 돌리셨네. 네. 글도 잘 쓰셨고요. 야, 하루에도 이렇게 많이 색칠할 수 있네. 육 개월 동안 안 하시겠다. 완전 잘 쓰셨는데요. 비밀의 정원 컬러링 북 하면 뜨겠는데. 제목이 뭐였지? 컬러링 북 새로 생긴 취미.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볼까요? 와, 1페이지에 떴어요. 그죠? 자, 이 정도 글 쓰시면은 다 1페이지에 뜰 수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24일 날 또 올리신 게 있으시네. 잘 키우고 계십니다. 네. 산상수훈. 네. 네이버에서는 이런 글을 좋아해요. 직접 쓰고 경험하는 이런 글들. 금방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시면은. 근데 정말 글도 예쁘게 잘 쓰시네요. 그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 이제 방문자도 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웃 관리도 우리가 다 잘해야 되겠지만 잘하셨습니다. 예진아님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보는 재미가 있어요. 퀼트가 이뻐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런 글들도 괜찮아요. 퀼트 도안에 관한 글. 그때 제가 퀼트 무료 도안? 이라는 글을 하나 올리셨나요, 혹시? 따뜻해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쓴 글이 많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죠. 좋습니다. 예진아님이 이렇게 계속 쓰시면 돼요. 유튜브 퀼트 홈. 처음 했던 것부터 조금 한번 다 돌아볼까요? 뭐를 했었나? 처음에 이제 블로그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블로그 정보 넣는 거랑 그죠? 정보 넣는 거. 그다음 주제 선정이 중요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모바일 커버 이미지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를 로고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죠. 그죠? 로고가 있으시면은 바로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은 미리 캔버스나 요즘은 이런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쉽게 로고를 제작을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그냥 기본 이미지가 있고 따로 보여졌었죠. 그죠? 자, 이렇게 등록을 누르시면은 요 파일을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네이버 톡톡이라는 게 있는데 뭐 따로 연락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톡톡이랑 연결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소는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기본 에디터는 스마트 에디터로 하고 여기 기본 서체를 설정할 수가 있었고 블로그 초기화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CCL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죠? 그 다음 자동 출처를 사용하겠느냐 마우스 오른쪽을 금지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팸은 지금 크게 스팸을 들어오는 건 없죠. 네, 필터로 자기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글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댓글 안북을 설정을 비밀글만 허용을 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서로 이웃 맺기가 누가 신청이 오면은 항상 잘 보시고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룹은 그룹 추가해가지고 하나씩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락해주시면 서로 이웃 서로의 메인에 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웃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를 추가한 이웃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웃하기가 좋은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이었어요. 꾸미기. 기본 스킨을 결정을 하고 세부 레이아웃을 또 세부 디자인이랑 레이아웃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이동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죠? 위치를 내가 바꿔가면서 그리고 틀을 어떻게 할 건지 요 위에서 큰 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왼쪽에서 아래에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위젯을 직접 등록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렸죠. 그죠? 위젯을 등록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렸나요? 위젯 등록하는 방법? 안 알려드렸어요? 까먹었네요. 위젯을 등록하는 방법이 레지나님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 있는 내용. 자, 여기를 클릭했을 때 유튜브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그 배너를 하나 등록을 하는 거죠. 나만의 이제 배너를 하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위젯입니다. 위젯. 이렇게 바로 유튜브로 이동할 수 있는 요즘은 또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레지나 만약에 유튜브에 글을 쓰실 때도 서로 연결되게끔 그러니까 블로그로 유입돼서 유튜브로 간다든지 유튜브에 유입돼서 블로그로 온다든지 또 카페가 있다면 카페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인스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글을 쓰실 때 기본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블로그나 스토어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놓으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놀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폼 안에서 왔다 갔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 도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나 도안이 필요하다 이러면 당연히 블로그로 또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젯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위젯을 직접 등록할 때는 일단 이미지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죠? 이미지가 하나는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밴드로 이동을 하게끔 해놨죠. 요만한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요만한 사이즈, 위젯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의 디자인을 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웹서버에 이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서 네트워크 때문에 우리가 또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지, 뷰를. 인터넷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그죠? 인터넷 웹서버 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일단 웹서버 상에 어딘가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런 이미지를 하나 올리게 되면은 이게 웹서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크롬 브라우저고 얘는 이미지 주소 복사 하시게 되면 붙여넣어 볼까요? 여기에 붙여넣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 주소가 뜹니다.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되죠. 요게 이미지 주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 블로그에다가 위젯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올리시고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위젯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위젯 직접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 주소는 이렇게 주소가 복사가 됐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웹서버라고 하면은 HTML 언어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복사를 하고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새 창에서 띄울 거다 이렇게 타겟 새 창에서 띄울 거다라는 이런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거다. 이동할 주소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한글 지우시고 쓰시면 됩니다. 유튜브라면 유튜브 주소가 있죠. 채널의 주소.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링크를 시키겠다라는 이 언어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A를 끝내줬고 그 사이에 이미지를 보여주게 해야 돼요. 보여주는 이미지 주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복사했던 이 이미지 주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주소를. 그렇게 되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 채팅창에 제가 위젯 등록을 위한 블로그는 그래서 블로그에 뭐를 연결을 할 거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실 때는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젯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밴드를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AW로도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젯 등록하는 것까지도 알려드렸고요. 이런 위젯 같은 경우는 뭐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날씨나 뭐 이런 달력을 추가하겠다 여기 다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위치도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부 꾸미기로 들어갔었죠. 세부 꾸미기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갔죠.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는 스킨 배경이나 타이틀, 네이버 메뉴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컬러나 직접 등록이 가능했죠. 직접 등록하실 때는 이 사이트 안내 사항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킨을 변경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차례차례 하고 적용, 마지막에 적용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 지금 그 옆 높이 때문에 막 글이 겹쳐져 보였던 거 요거 해결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 이 리모컨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 댓글 스타일도 이거 아니구나. 바꾸실 수 있었죠. 여기 리모컨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설정하는데 이 퍼스나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퍼스나콘이 뭐냐? 조그마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여기에 팩토리에서 검색을 하시면 됐죠. 이렇게 대표 퍼스나콘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뮤직은 요즘 잘 안 쓰니까 빼고 그 다음에 폰트를 또 올릴 수가 있었는데 네이버 페이도 여기로 연결이 되네요. 지금 아직 이 쇼핑몰이 아직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카테고리를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상단 메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상단 메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에 있는 메뉴죠. 네, 상단 메뉴를 여러 개 꺼내서 자주 보는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를 아직 우리가 그 수업을 안 나왔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위젯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위젯 빼고는 우리가 지금 다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설정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레지나님 위에 있는 이런 메뉴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프롤로그, 블로그밖에 없죠. 근데 나머지 이제 이런 카테고리들 중에 내가 글이 이제 좀 따로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상단 메뉴로 끌어내면 됩니다. 카테고리 설정에서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죠. 프롤로그는 지금 아직 많이 안 해봤죠. 프롤로그는 글이 어느 정도 차면은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레지나님 같은 경우가 프롤로그인가요? 지금 처음에 메인으로 딱 왔을 때 프롤로그죠, 그죠? 프롤로그는 갤러리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글이 많아졌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메인 페이지라고 볼 수 있죠, 메인 페이지. 보통은 우리가 블로그 처음 시작하면 이 블로그 메뉴가 메인 화면이 돼요. 그래서 글 쓴 것부터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프롤로그 글이 좀 많아지면 프롤로그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로 들어가서 이제 카테고리 관리를 할 수가 있었죠. 카테고리 하실 때 주제를 다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안 해놓은 게 많네요, 지금. 웬만하면은 주제를 정해놓고 글을 쓸 때도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쓰시는 게 맞고요. 카테고리 추가 삭제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구분선 추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구분선이 이게 작은 구분선이 생길 수도 있고 큰 구분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잡고 이동하고 여기까지 했으면은 또 여기서 구분선을 추가하겠다. 아 근데 작은 구분선이 생겼네. 작은 거 말고 나는 큰 거 옮겨주시다가 끝까지 이렇게 표시된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정리돼 보이죠? 구분선이 들어가면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많으니까 창의마루 코딩학원과 메이크업 팩토리 충북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 게시판이 있죠. 메모 게시판. 자, 메모 게시판은 우리가 오른쪽 여기 메모나 게스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롤로그 관리는 좀 이따 보고 블로그 시 질문을 배달 받겠다 배달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 관리에서 이제 댓글만 누가 이렇게 댓글을 쓰고 갔지 여기 관리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태그들 중에 어떤 태그를 요즘 많이 쓰고 있나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저장된 글을 바로 PDF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일 PDF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만 PDF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책으로 편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추가를 해볼게요. 인공지능 교육과정 PDF 만들기 웨어리스트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겠죠? 글이 4개가 생성 중입니다. 저장을 하나 해놓고요. 또 다른 거 보고 올게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자, 내 동영상이 있고요. 동영상을 또 따로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린 글이 아니고 여기에 직접 등록한 거겠죠? 네. 그린 리뷰 배너 설정
또 이렇게 그린 리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리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 리뷰 캠페인에 참여하겠다. 이제 리뷰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돈 받고 하면서 돈 안 받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제일 문제였죠. 네. 리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린 리뷰 배너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애드포스트 설정도 알려드렸죠. 나중에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애드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통계를 할 수 있죠. 블로그 통계도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 일이 있었네요. 뭐지? 네,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통계를 많이 봐야 되는 게 이 유입 분석이었다. 그죠? 유입 분석에서 사람들이 어떤 글을, 키워드를 잡고 이렇게 내 글을 찾는가. 통계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그럴 수도 있죠. 웹사이트에는 워낙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딱 봤을 때 우리 알 수 있죠. 우리가 쓴 글이 아닌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지금 일간 검색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간 검색에 유입 분석이 지금 오류가 생겼다. 아마 네이버 내부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입 분석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어떤 글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는 거의 여기까지 하면 끝인 거죠. 네. 나머지 것들은 뭐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글쓰기죠, 글쓰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또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프롤로그도 봐야 되고 글쓰기도 한번 해야 되니까요. 글을 뭘 써야 되나, 지금 내 핸드폰 사진에는 뭐가 있는가 그런 걸 보고 글을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